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20대 국회가 공식 개원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당부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노동개혁 법안에 조속한 처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동개혁 법안은 19대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죠.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잠시 후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마치 공포영화 같은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지난 주말 미국을 강타했는데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다치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국회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방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습니다. 예, 바빴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대통령 국회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반적인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그래요. 오늘 연설 중에 3분의 1가량이 국회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께서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방증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앞으로 국회를 국정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또 함께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대통령 연설에 국회에 대한 진심 또 협치를 향한 진정성이 담겼다고 또 오늘 참석자들이 많은 또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국회와 소통, 협력, 존중 이런 예. 또 키워드를 앞세웠고요. 예. 과거 연설에 비해서 훨씬 톤도 부드러워진 것 같다. 이런 평가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 연설의 3분의 1이 뭐 국회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운조선업이나 이런 구조조정과 또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문제,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최근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국회의 회초를 강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시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현안 관련 언급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또 이제 국회에 대한 당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노동개혁에 조속한 추진인데요. 이런 이제 워딩이 나왔군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노동개혁의 핵심은 실업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은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도 증명이 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동은 유연성과 이 안전성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과거에는 해고하기 쉽게 만들면 안정성이 하락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네. 하지만 이런 개혁이 오히려 일할 기회를 늘려서 기존 근로자뿐 아니라 실직자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사례에서도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그리고 실업률 증가 고용시장 불안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은 물론이고 기득권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노동개혁이 좌절된 우리가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의 현실을 봐도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직하면 요 근래 네. 프랑스 공공 그런 뭐 이런 교통수단까지 다 그냥 파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프랑스가 이 노동개혁을 가져가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9대 국회에서요, 우리가 이 쟁점 법안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노동개혁 5법이었다가 대통령이 하나를 유보하면서 노동개혁 4법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 아니냐, 또 낮은 임금,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은 한 20, 30년 전에 노동 현장에서 이야기되던 그런 주장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 30일 날 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그러니까 작년보다 4계단 떨어진 29위로 랭크가 됐어요. 네. 전체 61개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기업 효율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은 뭐 거의 하위권입니다. 이 순위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기업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노동개혁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름에 비유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엔진이 고장나고 자동차를 움직일 그런 양질의 기름인데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달릴 수가 있는데 참 그런 측면에서 이 노동개혁이 지금 절실을 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파견법, 사법 중에 하나인 파견법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 내세우고 있어서 야당 두 당,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반대 분위기 아닌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파견법? 국민의당 창당 일성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또 김성식 의원, 장병환 의원님 같이 이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물론이고 이 균형적 합리적 사고를 계신 훌륭한 분들이 국민의당이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야당의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사실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이런 근로시간 단축법 이런 거는 사실상 전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참 좋은 내용이죠. 네. 그런데 그런 내용만 이렇게 수용하고 또 아까 말한 우리 노동개혁이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리지 않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고민을 국민의당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노동개혁 그 과정에서 지금 구조조정도 그렇고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 고용안전망이 뒷받침돼야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또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사회안전망 부분에 대한 보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필수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죠. 네. 그래야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네. 이번에 새누리당 당론을 담아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이 노동개혁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이러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법안이에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번 연설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만큼 정부와 발맞춰서 우리 근로자의 안정성 그리고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 새누리당도 힘쓰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이 김성태 의원께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로 이 노동개혁 법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용안전망 강화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근데 예. 야당 입장에서는요. 결국 이러한 그 사회안전망 또는 이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좀 축소해서 고용안전망이 결국은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업수당, 뭐 이 재교육 또 재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 법인세를 인상해서 재원 마련해야 한다. 이런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 인상 부분은 저희 당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네.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아직까지 우리 당론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법인세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제가 대표 발의한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네네.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나 기간을 확대해서 이런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재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국가 세수는 뭐 지금 현재 정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이런 사회 안전망 보장을 강화하는 그런 재원 확충 방안은 앞으로 사회적 네. 합의도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진정한 협치의 정치로서 풀어야 될 문제죠. 네, 나름 전향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네. 당내 현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전당대회가 8월 9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후해서 지금 뭐 유승민 의원 등 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는 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비대위에서 그런 문제를 다 논의할 것인데요. 네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그런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네. 해결하는 아직 그 비대위의 결정적 논의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알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현지 시각으로 12일 새벽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50명이 숨지고 또 이 53명 이상이 다친 가운데 미국 역대 최악의 총기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를 미국 뉴욕의 이희향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참담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미 지역은 그야말로 충격, 공포, 그리고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이미 테러 발생 위험이 높은 도시인 만큼 뉴욕시장, 뉴욕 주지사가 적극 나서서 뉴욕시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또 뉴욕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뉴욕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경우는 일요일 저녁에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아예 조명을 껐습니다. 그리고 성조기도 반기로 내걸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재 50명이 숨진 것으로 이 국내 뉴스에는 전해지고 있거든요. 다른 희생자가 더 발견되진 않았나요? 네, 현재 희생자는 더 발견되지 않고 부상자 가운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53명의 부상자 가운데 위독한 환자가 29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하. 현재로서는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중상, 중태인가 보군요. 네네. 자, 이번 사건이 2000년 이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커진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지역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알려져 있는 휴양지입니다. 네. 몸과 마음이 여유롭고 볼 곳과 놀 곳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6월 말에는 전미 지역에서 동성연애자들의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특히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크게 행사를 갖는데요. 이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동성연애자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6월 말이 되기 전에 2주 전부터 속속 이곳으로 동성연애자들이 몰렸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이 사건이 발생한 클럽은 동성연애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즐겨 찾던 곳인 만큼 그동안 까다롭게 검은 본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클럽 아니기 때문에 음악 소리도 컸고 또 깜짝 공연도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살아나온 생존자들은 처음 총성이 들렸을 때는 또 다른 깜짝 공연이 시작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정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네. 자, 희생자 명단이요. 이 순차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혹시 네. 한국 교민들 피해는 없나요? 아직까지 한국 교민으로 보이는 이름은 없습니다. 최연소 희생자는 20살이었고요.
희생자 가운데 죽기 전에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도 공개돼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현재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플 텐데. 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충격도 클 겁니다. 지금까지 이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 하면 한인 조승희 군이 관련된 2007년 버지니아텍 총기 사건이 있고요. 2012년 27명의 어린이들을 사망케 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사실 정신 이상자 혹은 사회 부적응자가 벌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올랜도 총기 사건은 아이시스 추종자가 벌인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 용의자가 테러범과 테러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정신 이상자인지 여부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발표 상황으로는 아이시스 추종자로서 인종 혐오를 보이며 스스로 테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용의자, 지금 단독범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살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살했습니다. 네. 그러면 용의자의 신원은 어디까지 파악되고 있나요? 용의자는 29살 1986년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의 경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반대하는 탈레반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의 전 부인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이 용의자가 매우 폭력적이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감정 기복이 좀 심했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많이 했으며 이 동성연애자들을 매우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성연애자들이 키스하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며 불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용의자가 이 FBI 조사를 3차례나 받은 적이 있는데요. 테러 관련 여부 때문에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혐의가 없어서 풀려나긴 했지만 한때는 테러 관련 관심 대상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가장 큰 관심이에요. 이 동성애자를 향한 증오인지 아니면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된 테러인지. 자, 미국 언론에서는 어떤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나요? 네, 미 언론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역시도 동성연애자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잔인하게 처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도합니다. 이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추종자였던 만큼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증오도 함께 키워왔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요, 이슬람 극단주의자 단체가 이번 사건을 미리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연계돼서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추종하면서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가 사용했던 이 AR-16이라고 하는 소총이 총격 사건에 가장 많이 쓰였다고 아까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자, 미국에서는 네. 민간인이 이런 형태의 총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총은 여러 총격 사건에 쓰였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총기 판매만큼은 좀 까다롭게 조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플로리다주는 좀 다릅니다. 아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곳에서 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좀 커 보이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이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총을 살 때 8,000원 정도 돈을 내면 신원 조회를 해주는데 범법 사실이었으면 총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R-16이라고 했는데 이게 AR-15이군요. 총기 종류는. 자, 곳곳에서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해 이 총기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이 미국 정부가 총기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겠네요? 네, 총기 규제 법안은 총기 사건 날 때마다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 이번에도 총기 규제안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나설 것으로는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기 규제 발언에 힘이 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기 사건은 총기 구입 자체보다는 스스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추종하며 테러를 일으켰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즉,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 테러를 일으킬 때 총을 규제한다고 해서 테러를 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처럼 밥총을 이용해서 폭탄 테러도 할 수 있고 또 날이 갈수록 폭탄 제조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총기를 규제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이 스스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추종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테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이희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웨스트우드 매직 아이스티 파이널 테스트. 땀을 신속히 식혀주는가? 무봉제 공법으로 피부 마찰력을 줄였는가? 첨단 냉감 소재로 체온까지 감지하는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3부 마칩니다.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